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9월 1주차입니다. 9월 1주차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좀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 9월 2일부터 날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국가하고 경제지표 내용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8월달 차이신 제조 PMI 지표 발표하겠습니다. 자, 예상치하고 이전치는 좀 더 뒤에서 세밀할 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PMI 지표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8월에 미국 8월 ISM 제조업 신규 수주 지수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PMI 지표가 되겠습니다. PMI 지표란 건 뭐냐면은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담당 임원들한테 설문하는 거죠. 아, 이렇다 저렇다 라고 설문해 가지고 그 지표를 보고 현재 경제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날은 8월에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7월 졸츠 구인 인원 관련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8월 ADP 비농업 취업자 수 전월 대비 현재 지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돼 가지고 현재 전주 대비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8월 합성 PMI, 그러니까 PMI 지표란 건 어떻습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하는 게 바로 합성 PMI 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 지표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표를 합친 게 바로 합성 PMI 지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8월 달에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업 기업 활동 지수와 EIA 원유 재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 EIA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내용으로 인해서 WTI 등의 국제 유가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 어떻습니까? 원유를 당연히 늘리겠죠. 재고를 당연히 늘리겠죠. 원유 재고를 늘리면 어떻다? 당연히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8월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 관련된 관련된 지수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8월 비농업 취업자 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8월 실업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4%가 마지노선입니다. 4% 정도 되면은 자, 전반적으로 완전 고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 미만으로 왜 안 떨어지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걸 실업수당을 그냥 받는다는 거죠. 나 일을 안 하고 그냥 취업수당으로 받겠다. 신규 실업수당으로 받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이 보통 4%랍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상당히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8월 제조업 취업자 수 관련된 모멘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 한 잔 잠깐 먹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9월 2일 날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 PMI 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전치가 49.8인데 예상치가 50.0입니다. 자, 기준이 50입니다. 50. 자, 50 이상이면은 전반적으로 향후 제조업이 잘 될 거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면 조금 이때 지금 떨어졌던 게 조금 떨어졌고 최근에 좀 떨어졌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가 조금 제조 PMI 지표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디플레이션 걸렸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 미국하고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경기도 좋고 물가도 같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떨어지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신흥국 상태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범주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 좋습니까?
경기 그렇게 좋지 않죠. 경기도 안 좋고 그 대신에 물가는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디플레이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는데 최근에 디플레이션은 뛰어넘어서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민감한 예를 들면 석유화학, 조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쪽의 모멘텀, 석유화학 이쪽까지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미국 중심 같은 경우는 반도체, IT, 자동차 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이전치가 46.8인데 이번에 47.5입니다. 자, 현재 같은 게 어떻습니까? 현재 50 미만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전반적으로 인하하는데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신규 수주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전치가 47.4였는데 역시 48.0이기 때문에 50 미만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9월 4일날 중국의 8월 차이신 서비스 PMI 지표 발표했습니다. 이전치가 52.1인데 이번에도 예상치가 52.1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기준치가 50 이상이란 거죠. 현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치인 50을 밑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중국 같은 게 어떻다 했죠?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현재 디플레이션은 떨쳐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인 50을 돌파하면서 현재 디플레이션을 떨쳐냈다. 중국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4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7월 절추 구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가 이전치는 8.184에서 이번에 예상치는 8.00입니다. 그래서 구인 인원이 조금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다? 전반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인 인원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9월 5일입니다. 미국의 8월 ADP 비농업 취업자 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전월 대비고요. 이전치가 1000이니까 1000, 만, 10만, 12만 2천 건에서 자, 예상치는 13만 6천 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DP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자, 9월 5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매주 나오는 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치하고 예상치가 대략적으로 23만 1000건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9월 5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8월 합성 PMI 지표 발표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전치하고 예상치가 전반적으로 54.1인데 현재 합성 PMI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좋다. 50 미만이면 좀 향후의 전망이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합성 PMI는 현재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9월 5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8월 ISM 서비스 PMI 지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이전치가 51.4고 예상치가 50.9입니다. 최근에 보면 좀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자, PMI 지표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둔화되면 어떻다? 기준금리 인하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에서 25bp에서 최근에는 세 차례 100bp 인하를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횟수도 늘어나고 점점 그 인하율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율이 증가하면 어떻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흥국 지수이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에서 위험자산 선호현상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중국, 대한민국, 대만이 전반적으로 신흥국 지수의 최고 위점, 최고 위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 한국, 대만이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월 5일날 미국의 ISM 서비스업 기업 활동 지수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전치가 54.5인데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은 그래도 54.5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EIA 원유 재고입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전치가 0.846 밀리언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 이전치처럼 자, 원유 재고 감소하면 어떻다?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 원유 재고를 당연히 늘려야 되기 때문에 WTI를 포함한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 요인으로 될 수 있다. 그에 반면에 자, 원유 재고가 넉넉하다. 많이 늘어났다 하면 당연히 원유 재고가 이제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WTI를 포함한 국제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 같은 경우는 자, 미국 8월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가 됐습니다. 전월비이고요. 이전치가 97,000건인데 예상치는 136,000건입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관련돼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미국의 8월 비농업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가 11만 4천 건에서 예상치는 16만 4천 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농업 관련돼 가지고 고용은 상당히 지금 괜찮은 상태입니다. 자, 실업률입니다. 현재 미국의 8월 실업률이고 이전치가 44.3%에서 예상치가 4.2%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정도 되면은 실업률이 4%면 어쩌다?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부 다 취업할 수 있는 게 완전 고용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4%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실업률이 이 정도로 완전 고용인 나라는 거의 미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현재 상당히 실업 상태는 거의 없이 웬만한 취업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거의 다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는 괜찮죠 아직까지. 자, 미국의 8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고요. 이전치가 1000건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엔 거의 큰 변동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넘어가서 자, 다음 순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자, HTS로 들어가서 다시 HT로 들어가서 현재 어떠냐 업종별 8월 달에 업종별 최근에 어떤 상황인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거래일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이 상승을 많이 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요걸 한번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죠. 예, 요거를 제가 못했네요. 요거를 제가 8월 자, 업종별 상승률, 하락률, 상위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를 잠깐만요. 제가 조금 오늘 오랜만에 좀 서투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자, 요거로 들어가서 해외 경제 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8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해외 증시 관련된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업종별 등락률 상위 종목, 그래서 상승률 상위, 상승률 하락률 상위 관련돼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상승했던 자,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거래일입니다. 자, 의약품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상승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업종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는데 대략적으로 2.3% 상승했고요. 어떤 종목이냐? 자, 종군당 바이오가 가장 많이 상승했네요. 종군당 바이오 그리고 에이프로젠 바이오, 바이오로직스, 한올 바이오 파마, 보령, 한미약품, 현대약품, 대웅제약, 삼일제약 순서로 전반적으로 의약품, 즉 바이오 쪽에서 현재 상당히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이 1.01% 상승했네요. 삼양식품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4.8% 상승했고 빙그레, 동원 F&B, CJ